안녕하십니까, 아는 통역사입니다. 지난 4편에 걸쳐서 미국의 정치의 구조, 국경 문제, 국제기구, 그리고 언론 권력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 모든 이야기가 어디로 모였는지, 그리고 왜 폭발했는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미국의 조용한 다수는 왜 분노했는가 라는 주제입니다. 우선 조용한 다수란 누구인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용한 다수란 누구인가? 조용한 다수란 거리에서 시위하지 않고 트위터에서 소리 지르지 않고 언론에 자주 등장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매일 출근하고 세금 내고 규칙을 지키며 국가가 최소한의 공정성은 유지하고 있다고 믿어왔던 사람들. 이들은 정치에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상식이 유지되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언제부터 불편해지기 시작했는가? 불편함은 어느 날 갑자기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열심히 일해도 생활은 나아지지 않고 범죄는 늘어나는데 법은 범죄자를 더 보호하는 것처럼 보이고 국경은 느슨해지는데 문제없다는 말만 반복되고 언론은 의문을 제기하면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으로 낙인 찍습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정책이 아니라 태도에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왜 내 상식이 문제 취급을 받는가? 분노의 핵심은 차별이 아니라 불공정. 중요한 지점에 있습니다. 조용한 다수의 분노는 소수자 보호 그 자체에 대한 반감이 아닙니다. 문제는 규칙이 선택적으로 적용되고 책임은 항상 같은 집단에게만 돌아가며 의문을 제기하면 도덕적 낙인이 찍히는 구조입니다. 즉, 이 분노는 증오가 아니라 공정성이 무너졌다는 감각에서 나왔습니다. 왜 이들은 말하지 않고 표로 답했는가? 조용한 다수는 토론에서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말하면 공격받고 질문하면 혐오자로 몰리고 침묵하면 동의로 해석되는 구조. 그래서 이들은 거리로 나오지 않았고 SNS에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투표함에서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기존 정치권에게는 갑작스러운 반란처럼 보였을 뿐입니다. 트럼프는 원인이 아니라 신호였다. 많은 분석이 이 분노를 특정 인물의 성격이나 언행으로 설명하려 합니다. 하지만 본질은 다릅니다. 그 인물은 이 분노를 만들어낸 존재가 아니라 이미 존재하던 불만을 표현할 수 있게 만든 통로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를 비난해도 그 분노는 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깊어졌습니다. 이 현상은 미국만의 이야기인가? 아닙니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감각이 존재합니다. 법은 모두에게 평등하다고 하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고 도덕은 정치적 도구가 되고 문제 제기는 불순한 의도로 해석되는 구조. 이때 사람들은 정치에 냉소하게 되거나 혹은 어느 날 갑자기 크게 흔들리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조용한 다수는 사라지지 않는다.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조용한 다수는 일시적 현상이 아닙니다. 이들은 조용해질 수는 있어도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움직일 때는 언론이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정치권이 준비하지 못한 시점에 질서 전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미국의 조용한 다수가 왜 분노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이것은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 질서와 공정성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이제 미국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던져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상식은 아직 존중받고 있는가? 지금까지 아는 통역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